이번 시간에는 야간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한 이론과 포토샵 인터페이스 그리고 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조명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시각화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야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꼭 포토샵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고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고 본인이 제작하기 편리한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야간 시뮬레이션 제작 방법은 야간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주간 이미지에 아름다운 밤하늘과 조명 효과를 합성하여 제작합니다. 야간 시뮬레이션 작업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강한 명암이 발생한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 찍힌 사진은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고 선명한 그림자는 포토샵으로 지우기 힘듭니다. 또한 그림자를 그대로 두고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면 그림자는 더욱 어둡게 돼서 밤이 된 것이 아니라 불에 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300dpi, 사이즈는 원본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시뮬레이션 이미지는 추후에 건축물 분양이나 홍보용 자료로 사용되어 고품질 인쇄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간 이미지와 일몰전 이미지를 비교한 사진인데 확실히 주간 이미지가 명암이 강해서 선명해 보이죠? 그리고 일몰전 이미지는 그림자가 약해서 명암이 약해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밤이 되면 달빛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가 태양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보다 약하고 부드럽게 생깁니다. 따라서 명암이 약한 이미지를 선정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 사진은 태양빛이 쨍쨍한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둡게 만들어 보니까 태양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직도 밝고 그림자 부분은 더욱 어둡게 돼서 이미지에 검정색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밤처럼 보이지도 않고 빛을 표현해도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은 일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건물을 보시면 건물의 창문 아래에는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큰 덩어리감을 보시면 명암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몰의 태양이니까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정오의 태양보다는 그림자가 약합니다. 따라서 야간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웬만하면 일몰 전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강한 이미지로 아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를 하나하나 따서 연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음으로 야간 시뮬레이션 작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고 해상도와 그 이미지 사이즈를 우선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 툴과 이미지 합성 툴로 눈에 거슬리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만 삭제합니다. 세 번째로 올가미 툴이나 펜 툴을 활용해서 건축물과 배경을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배경 레이어에서 주간 하늘 이미지를 삭제하고 야간 하늘 이미지를 삽입하여 야간 환경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배경 이미지부터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서 야간 이미지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주인공인 건축물 이미지를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서 야간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실제 조명이구 연출 느낌을 확인한 다음에 조명 연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실제 조명기구 연출 느낌을 확인하는 방법은 리룩스 프로그램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포토샵 레이어를 정리한 다음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 교육 시간에 색온도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 이 사진 중에 3000켈빈 색온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한번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것이 3000켈빈 색온도입니다. 3000켈빈 색온도를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야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때 3000켈빈 색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색온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색온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색온도를 유사한 RGB 색상으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야간 시뮬레이션 색온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야간 시뮬레이션을 작업할 때 모든 조명 표현을 3000켈빈 색온도로 먼저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3000켈빈 색온도가 다른 세계로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쉽고 정확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토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명기구를 벽면에 얼마나 떨어뜨리냐에 따라 벽에 빛이 묻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른쪽 상단 3000켈빈 색온도로 연출한 사진을 보시면 가장 왼쪽의 사진이 벽에 바짝 조명기구를 붙이는 것이고 가운데는 벽에서 5cm 띈 것, 오른쪽 사진은 10cm를 띈 것입니다. 벽에 바짝 설치한 것은 빛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지 않고 조명의 시작점에서 빛이 강하게 맺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벽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맺힘이 없이 부드럽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조명 이론을 알고 있어야 리얼한 야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빛이 이렇게 벽에 묻을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좀 완벽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리룩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빛의 모습을 가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빛을 네로빔, 미들빔, 와이드빔으로 구분하고 설치 거리에 따라 빛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로빔은 빛이 나오는 각도가 좁은 것을 뜻하고 각도가 좁을수록 빛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나오게 돼서 멀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와이드빔은 빛이 나오는 각도가 넓은 것을 뜻하고 각도가 넓을수록 주변으로 많이 퍼지게 돼서 빛이 멀리 가지 못하고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 잘 보시면 네 가지 이미지 중에 왼쪽이 설치 거리가 벽과 가장 가까운데 설치 거리가 벽과 가까워지면 조명기구 시작점 부근에서 벽면에 강한 휘도가 발생하고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벽과 떨어뜨려서 설치를 하면 벽면에 묻는 휘도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때 조명기구의 설치 거리를 알고 있다면 더 정확하고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로한 빛의 연출 사진입니다. 네로한 빛은 좁은 각도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출 면적이 적거나
빛을 멀리 보내고 싶다면 내로한 빛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와이드빔의 연출 사진입니다. 와이드빔은 빛의 각도가 넓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변으로 빛을 넓게 확산시켜 연출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밤하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밤하늘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 조명 색상과 보색 대비를 일으킬 것. 둘째, 원근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야간 시뮬레이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블루 모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침 해가 오르는 직전과 저녁 해가 지는 직후 몇 분에만 하늘이 푸르게 물드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블루 모먼트라고 합니다. 이 블루 모먼트 하늘을 야간 시뮬레이션의 밤하늘로 사용하면 야간 시뮬레이션이 아주 돋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루 모먼트의 푸른 밤하늘 색과 노란색 또는 주황색 조명이 만났을 때 그 색의 대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극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반고흐나 풍경화를 그리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런 보색 대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고흐는 파랑이 없는 주황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황이 파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파랑색의 고요하고 사색적인 이미지에 주황의 즐겁고 흥겨운 이미지를 대비시킴으로써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 중에 가장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이 드는 것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 사진을 뽑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의 보색 대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간 시뮬레이션에 쓰일 밤하늘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밤하늘을 찾기 위해선 직접 사진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흔하게 검색하는 사이트는 구글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밤하늘을 찾으려면 플리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리커 사이트를 접속하신 뒤 검색창에 나이트 스카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고급 옵션을 조정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우선 가로축이 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사이즈는 대로 하시고 콘텐츠는 사진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앙에 있는 색상별 검색인데 파란색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블루 모먼트에 가까운 아주 좋은 밤하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선 건물은 뒤로 슉 들어가는 것 같은 깊이감이 느껴지는 반면에 밤하늘은 인쇄된 패널을 뒤에 세워놓은 것처럼 깊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 밤하늘은 어떤가요? 저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구름이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원근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바로 밤하늘의 깊이감, 원근감을 표현하는 것은 구름과 노을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구름의 방향성은 있는데 너무 잔잔한 밤하늘의 색 때문에 어두워 보이죠? 이럴 땐 노을빛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노을빛을 추가하니 하늘의 색도 밝아져서 전반적인 야간 시뮬레이션의 이미지가 활기차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표현할 땐 시뮬레이션 상에서 건물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구름의 이동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업창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투명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배경 위로 순차적으로 레이어가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레이어 창을 보시면 타원 3이 가장 위에 있고 타원 1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볼까요? 타원 3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타원 2를 가리고 있고 타원 2는 타원 1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순으로 정렬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창에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라고 있는데 레이어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옵션을 다 쓰진 않고 야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딱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스크린과 색상 닫지인데요. 스크린은 밝은 부분을 더욱 밝게 해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밝아지게 되고 색상 닫지는 대비가 강해지면서 색을 밝게 해서 조명 효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드입니다. 또한 레이어의 불투명도와 칠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는데 불투명도는 레이어 전체에 대해 투명도를 조절하는 반면 칠은 효과는 유지되면서 투명도가 조절돼서 야간 시뮬레이션에서는 칠만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투명도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블렌딩 모드를 표준으로 두고 불투명도를 100에서 60으로 내리니까 안쪽이 보일 정도로 투명도가 생겼는데 좀 뿌연 느낌이죠? 두 번째 가운데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블렌딩 모드를 색상 득지로 하고 불투명도를 60으로 조절했더니 색상은 밝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색이 빠지면서 탁해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블렌딩 모드를 색상 닫지로 하고 칠 농도를 60으로 내렸더니 3000켈빈 색상 톤으로 빛이 연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3000켈빈 색온도 색상을 칠하고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색상 닫지로 하고 칠 농도를 적절하게 줄이면 기본적인 조명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내역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한 내역이 남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였을 때 실수하기 전까지 내역을 찾아서 그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작업 취소의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다음으로 조정 레이어입니다. 조정 레이어는 지금까지 작업한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정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여러가지 사용은 안하고 명도와 대비 조절만 야간 시뮬레이션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보정 전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조정 레이어에서 명도 대비 수치를 50으로 높인 상태입니다. 바로 이미지가 보정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기존 레이어는 그대로고 조정 레이어가 맨 위로 하나 생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도구 모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는 모든 메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딱 8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올가미 도구는 건물과 배경을 분리하거나 이미지 영역을 분리할 때 사용하고요. 복제 도장 도구는 주간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없앨 때 사용합니다. 브러쉬 도구는 조명에 의해 밝아진 곳을 표현하거나 조명, 즉 배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지우개 도구는 작업 내용을 지우거나 투명하게 할 때 사용하고 닫지 도구는 조명에 의한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번 도구는 낮에 생긴 밝은 영역을 어둡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이미지에서 조명 연출 색상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배경색과 전경색 설정에서는 3000켈빈 색상과 백색으로 설정한 후에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툴 활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백종원이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사진이 조명의 배광, 즉 빛의 효과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레이어 1은 배광, 레이어 2는 배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인 하이라이트, 레이어 3은 조명의 광원부와 주변 빛 퍼짐의 상태, 레이어 4는 조명기구의 헤드, 하우징이고 레이어 5는 조명에 의해서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쌓이게 되면 배광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 배광을 평면으로 본 이미지입니다. 공원에 있는 보안등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체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겠죠. 벽돌로 된 벽에 빛을 한번 표현해 보면 먼저 불투명도가 30%로 세팅된 브러쉬로 5번 클릭하여 배광을 묻히고 그 위에 백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그 위에 반짝이는 광원을 가져오면 빛나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 이 작업 방법은 사례 사진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빛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빛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빛과 사례 사진도 많이 보게 되면 빛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실제와 같은 야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명 배광 표현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조명을 표현할 때도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단지 다른 건 배광의 형태인데요.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실습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접 조명을 켰을 때 빛이 뻗어나가는 최대 거리를 레이어 1로 만들고 간접 조명의 시작 지점, 가장 밝게 연출되는 곳을 레이어 2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3은 간접 조명의 광원이고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합하면 간접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 조명은 아래 방향으로 설치되므로 바닥을 쏘고 있겠죠. 따라서 바닥에 강한 빛이 묻게 됩니다. 간접 조명의 빛이 가장 강한 부분은 간접 조명의 시작점과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이미지는 콘크리트 벽에 간접 조명을 연출한 이미지인데 콘크리트 벽은 반사율이 적어서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된 벽면인데 알루미늄은 반사율이 높아서 사진과 같이 간접 조명의 시작점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그라데이션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빛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낮 이미지를 밤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만드는 메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도 대비, 두 번째, 색조 채도, 셋째, 레벨입니다. 이 메뉴는 포토샵에서 이미지, 조정 메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명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는 색의 밝은 정도를 말합니다. 순수한 색의 밝고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밤이 되면 명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포토샵에서 어두움을 만들 때 명도를 낮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비입니다. 대비는 명암을 말합니다. 명암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은 물체를 인식합니다. 밤이 되면 태양빛에서 달빛에 의한 그림자로 변경되면서 명암이 약해지게 됩니다. 즉, 대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대비를 낮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색조 채도 메뉴에서 채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도는 선명도를 말합니다.
채도를 낮추면 회색이 섞이면서 무채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이 되면 선명했던 색상들도 칙칙해 보이죠? 바로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토샵에서도 밤을 만들 때 채도를 낮추게 됩니다. 다음은 색조 채도 메뉴에 있는 밝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밝기 메뉴는 흰색과 검정색을 이미지에 섞어서 어둠을 만드는 메뉴인데요. 흰색과 검정색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많이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벨 메뉴에서도 가운데 감마 영역을 조정하는데 감마 영역을 왼쪽으로 밀면 밝은 영역이 넓어지고 어두운 영역이 좁아지면서 이미지가 밝게 변하게 됩니다. 메뉴바를 오른쪽으로 밀면 밝은 영역은 좁아지고 어두운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미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밤을 만들려면 오른쪽으로 게이지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메뉴의 모습인데요. 어둠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식화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명도 대비는 명도 -20, 대비 -7, 색조 채도는 채도 -15, 밝기 -15, 레벨은 가운데 감마 숫자를 1에서 0.97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세 메뉴를 한 번씩 변경하는 것을 원스텝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3스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게 되면 실제와 같은 어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완성된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서 왜 어색한지 어떤 점이 잘못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전통적인 형태의 관문인 것 같은데 중앙을 보시면 흰색에 검정 글씨로 표현된 것이 보이시죠? 저렇게 넓은 면적으로 발광을 시키는 것은 간판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건축에 간판을 달아놓는 것이 좀 이상하고 그 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간 것처럼 밝은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하려면 조명기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아래에서 쐈다고 하기에는 시작점이 밝아야 하는데 아래와 위 빛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저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멀리서 저 건축물을 빛으로 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쏘는 빛의 효과가 안 보이죠? 이렇게 조명기구 위치가 애매하면 야간 시뮬레이션도 애매하게 보입니다. 이 다리, 교량 이미지도 어색한 부분이 보이는데 저렇게 그릴과 같이 생긴 와이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은데 조명기구가 어디 있어야 저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질까요? 아무래도 조명 광원의 표현을 하지 않아서 애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다리 아래쪽을 보시면 황금색으로 빛을 연출하고 있는데 상부는 밝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는 것은 조명이 광원이 상부에 매달려서 아래로 빛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광원 위치가 정확하면 사실적으로 보이고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볼게요. 중앙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쪽을 보시면 그림자가 엄청 심하게 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건물도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검정색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검정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곳은 굉장히 밝고 중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이유는 주간 이미지 원본이 정오의 태양의 빛을 받고 있어서 그림자가 굉장히 심하게 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지 않고 그냥 밤으로 바꾸면서 그림자 진 부분이 더욱 검정색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불에 탄 느낌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건물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지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왠지 만화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화같이 보이는 이유는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 물감을 칠한 것처럼 탁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마치 파란색 물감을 칠해놓은 느낌이고, 건축물 가운데를 보시면 흰색으로 강한 빛이 묻어있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건물 가운데에 강한 빛을 쏘려면 길 건너편에서 엄청나게 강한 조명으로 쏴야 저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 이미지에서 가운데 부분이 밝게 표현된 이유는 앞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주간 이미지에서 강한 태양이 건축물 가운데를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밤으로 만들면서 밝은 곳은 덜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져서 음영이 심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위로 상승하는 조명 효과 표현도 좋고 상가에 불 들어오는 느낌도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 한적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죠? 그 이유는 밤 하늘에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하늘 때문에 전체적인 야간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다운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이미지는 다른 건물보다 주인공인 건물이 너무 상대적으로 크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조명 효과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지만 주변 건물과 전혀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건물 주변을 보시면 모두 빛이 꺼져 있죠? 말도 안 되는 연출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불을 다 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색도 블루 모먼트 색이 아닌 칙칙한 회색이라서 건물의 화려함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적막한 밤하늘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건물인데 밤에 아무도 실내 불을 안 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1층 상가 건물도 불을 안 켜고 있고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너무 조명 효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분위기를 신경 안 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효과는 뛰어난데 주변이 너무 어둡고 삭막하죠?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는 반짝이는 효과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조명이 연출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저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해 보이는 효과를 표현한 건지 하얀색 포인트 조명을 랜덤하게 설치한 건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아서 보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샵으로 조명을 표현하는 방법과 밤하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실습 기준으로 학교에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택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